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공채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자기소개서는 이 자소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난도질을 한번 당해보겠다라고 하신 분이시거든요. 다행히도 오늘 자기소개서는 합격 수준이라서 마음이 그나마 덜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격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첨삭하는 내용들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갈등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같이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함으로써 여러분들 답변도 합격 수준으로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난도질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일반 항목과 다르게 상황과 그리고 행동 노력과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제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항목은 이 갈등 해소 그리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이제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시면서 이 생각과 행동 부분에 이 존중과 공감 그리고 쟁점을 파악하고 조직 관점으로 적절한 조율을 해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고요. 공공기관은 필수적으로 나오는 항목이고 사기업에 지원하신 분들은 면접에서 본인의 강점이 의사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당시 조직에 어떤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벌였던 상황에 대해서 작성해라.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얼마나 이 부분을 간결하게 글자 수를 최소화하느냐 혹은 면접 답변에서 답변의 길이를 줄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답변의 퀄리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을 줄이지 못하면 뒷부분에 시간이 없거나 글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지원자가 어떤 상황을 기재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뒷부분에서 오늘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재부터 좀 볼 텐데요. 그 운영진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접근성이 좋은 곳을 뭐 봉사기관 선정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준 것 같은데 충분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목표가 다르거나 방법이 다르거나 역할이 달랐을 때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방법의 불일치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게 직무와 관련된 소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동아리나 뭐 봉사활동 경험으로도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가능하다. 모든 경험을 직무와 꼭 연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항목에서 요구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갈등 관리를 생각과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발휘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소재들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제가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물론 여기 지금 보면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봉사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당시 벌써부터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그냥 봉사동아리 운영진 활동하던 당시 그냥 운영진 당시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글자 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삭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잠시 뒤에 더 점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간결하면서도 좀 글자 수를 좀 충분히 확보해서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선생님 소제목과 두 갈씩을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제목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3-1, 3-2 각각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요 질문 자체가 소제목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황을 굳이 350자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일단 나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요약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런 항목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소제목을 보니까 설득을 위한 키워드는 결국 화자의 말 속에 있다.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왜? 이 친구는 본인이 이 경험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냈는지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요약해서 지금 소제목에 넣어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뭐 동문서답으로 빠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고, 두 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이 소제목과 함께 본인이 뒷부분에서 강조하는 생각과 행동을 좀 요약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자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적절하게 두 갈씩도 작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렇게 두 갈씩을 작성할 거면 뭐 장기적인 시각을 공유하면서 갈등 해결로 상대방을 설득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우리는 지금 설득을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이긴 하지만 설득을 해서 협력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과를 간단하게라도 좀 더 넣어줬다면 더 확실하게 평가자에게 이 친구가 뭘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는 근데 이렇게 지시사항만 따라서 상황만 적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3-1과 3-2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만 질문이 주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소제목과 두 갈씩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행동 내에서 특히나 요약하고 싶은 약간 그런 부분들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성과와 함께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3-2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가 합격이고 불합격이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서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말 그대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표면적인 갈등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이 갈등, 즉 갈등의 쟁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조율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했었지? 약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단순하게 자소서의 좋은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대방의 니즈 파악이 뭐 선제될 때 뭐 효과적인 설득 가능하다 생각해서 제일 먼저 상대방 의견의 근거를 들어보았습니다. 좋아요. 자, 이 내용을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일단은 평가자가 뭘 원하는구나 그 부분을 이해하고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의 니즈 파악이 선제될 때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상대방 의견의 근거를 들어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등 관리의 이 평가 기준으로 이 자소서를 읽어봤을 때는 충분히 부합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이제 그런 쟁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지원자는 풀어낸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저였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보았느냐, 이게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주면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지원자만의 노하우가 됩니다. 어떻게라고 했을 때 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혹은 이 친구가 평상시에 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를 통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상대방의 맞춤형으로 어떠한 이제 근거를 좀 찾아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좋은 자소서로서 평가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대요. 자,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자, 그 이유가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한 후, 아까 우리가 뭘 얘기하기로 했었어요? 존중과 공감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공감이라는 말을 쓰면서 역시나 평가자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 친구는 제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역시나 이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지원자가 더 잘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감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한 후가 아니라 자, 목적이라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공개적 자리에서 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칭찬하거나 좋은 측면으로 언급을 해줬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이 친구는 공감이라는 것을 자기만의 방법, 뭐 대중 앞에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평가자로 하여금 더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한 접근성이 좋은 기관을 선택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근거와 연관지어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경청과 말하기라는 것은 결국 의사소통의 단계인데 갈등 관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의사소통이라는 노력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원자는 상대방의 근거를 연관지어 가지고 말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적절한 말하기의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서도 우리 지원자는 노하우를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러면 글자 수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아저씨야 또 이렇게 하시겠죠. 잠시 뒤에 자기소개서 이제 해체 쇼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피처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글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줄이고 난 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노하우가 있다면은 여기 지금 1, 2, 3 다 노하우로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개의 지표 안에는 자기만의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약간 모든 지원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니즈 파악했고 공감했고 뭐 근거로 얘기했는데요. 이 정도는 자소서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써도 자소서 합격해요. 근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안에서는 자신만의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표를 한 개, 두 개, 세 개 수준으로 해가지고 반영했다? 이것만으로도 이 지원자는 합격입니다. 이 자소서를 가지시고 어디 다른 데 가셔가지고 불합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저는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평가자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 썼으면 합격을 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저 같은 아저씨라든지 뭐 누군가한테 이런 자소서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개선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것만 위주로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썼으면 합격 줘야지. 뭐 얼마나 더 잘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제가 지금 노하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하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은 면접관이 질문을 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뭘 물어보겠어요? 우리 지원자는 상대방의 의견의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한 건가요? 당시에 우리 지원자가 공감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우리 지원자가 공감해준 그 동아리원의 반응은 어땠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들이 계속 추가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미리 고민해 보시면 당연히 면접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하우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소개서에서도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예상 가능한 질문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친구는 뭐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선생님 제가 갈등 관리를 잘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소재 자체가 이렇게 수치화된 부분으로 보여주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안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성과라는 것을 단순하게 수치화된 걸로만 보여주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과로 보여주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수치화된 부분이 나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되지만 다른 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등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수치화된 성과 아니겠어요? 근데 참가자가 두 팀밖에 없어. 그럼 이게 좋은 성과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특히나 이 갈등 관리에서는 이 정성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설득을 잘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굉장히 내가 최초에 이야기했던 나의 주장 이상으로 자기 주장처럼 더 열심히 참여해줬다. 이렇게만 표현해줘도 이게 성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성적인 방법으로도 성과를 쓸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명확하게 뭐 이렇게 잘 쓰셨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러한 노하우를 하나 정도는 좀 발령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글자 수가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피철철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가장 먼저 접근할 것은 조사를 조사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조사를 확실하게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니즈 파악이 선제될 때 뭐 그에 부합하는 효과적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뭐 제일 먼저 상대방 의견 근거를 들어보았습니다. 신청제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특성상 월사회 봉사가 월사회 봉사 가 가능한이 아니라 가능 기관과 연계하면 동아리원 이 빼세요. 동아리원 선택 가능한 날짜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동아리의 원활한 활동 위한 목적이라는 것에 는 빼시고 공감 후 한 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주 조사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렇게 다 줄이신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선생님 이거는 도저히 이 조사를 조사버릴 수가 없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 건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시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접근성이 좋은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뭐 상대방 마찬가지예요. 근거와 연관지어 설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는 사실은 한자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대명사를 통해서도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조사를 줄이는 게 글자 수를 줄이는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요 정도로 오늘은 피철철을 진행할 겁니다.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제가 자소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면접 답변들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하는 영상들을 계속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걸 보시다 보면은 계속해서 글자 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 항목은 저 관심 없어요라고 해서 안 보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은 내가 자소서를 쓰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울 수 있으니 이거 꼭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홍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글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남은 글자 수로 반드시 자기만의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해 보시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볍게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실 합격 자소서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난도질하고 말고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향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 여러분다운 그런 답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